아침의 이상한 반복. 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부드럽게 스쳤다. 밥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라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다. 한만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쌀을 씻고 다시 밥을 안쳤다. 손끝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딘가 공백이 있었다. 잠시 뒤 식탁 위에서 은근한 밥 냄새가 두 겹으로 겹쳤다. 이미 아침에 지은 밥이 그대로 식지 않은 채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 밥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밥솥의 뚜껑을 만졌다. 이상하네. 분명 밥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이처럼.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손끝에 커피 향이 묻어 있었다. 아빠, 또 밥하셨어요? 지연의 말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만수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랬나? 내가 또 깜빡했네. 그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눈빛은 허공을 맴돌았다. 지연은 말없이 가스밸브를 잠그고 식탁 위에 밥솥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짧은 한숨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젠 정말 혼자 계시기 힘드시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순간 시선이 벽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만수와 그의 품에 안긴 어린 지연. 그 사진 속 웃음은 햇살보다 따뜻했지만 지금의 그 웃음은 어쩐지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부엌을 나왔다. 남겨진 부엌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 평범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아침이었다.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익숙했던 하루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집의 기억도 그 따뜻한 밤 냄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단서 위의 글자.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하얀 벽, 하얀 가운, 그리고 하얀 조명. 그 안에서 지연은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한만수 환자분은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지연의 귀에는 묵직한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조금씩 진행될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해요. 준비를 하라는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사람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의사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지연에게 오래도록 차가운 울림으로 남았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요양원 추천이라는 검색어가 무심히 입력되어 있었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결국 검색 버튼을 눌렀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보고 웃었다. 지연아, 오늘 날씨 참 좋지?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지연은 그 자리에서 눈을 돌려버렸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기억은 이미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지연은 다이어리를 펴서 한 줄을 적었다. 요양원 상담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 한 줄이 마치 가족의 역사를 바꿔놓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가족회의. 요양원으로 보내자. 저녁 식탁 위엔 된장찌개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려놓았다. 식탁 맞은편엔 남편 정우가 앉아 있었고 옆엔 딸 유진이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와 뉴스 음성이 번갈아 섞이며 이 집의 공기만 어색하게 울렸다. 지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갑자기 아니야. 며칠 전에도 가습을 켜놓으셨고 밖에 나갔다가 길을 못 찾으셨어. 이젠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유진이 젓가락을 꽉 쥐며 물었다. 엄마 진짜 보내야 해요? 할아버지 싫어하실 거예요.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진아, 나도 알아. 근데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해.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연아,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 당장 결정하긴 너무 급하지 않을까?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시간이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기다린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야. 식탁 위의 찌개는 식어가고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피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도 지금의 현실을 부드럽게 바꿔줄 수는 없었다.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지연아, 밥 다 됐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왔구나. 손녀의 영상 치매라도 사랑은 잊지 않는다. 밤은 깊었지만 집안엔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유진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만수가 담겼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어제는 학교에 갔었는데 아니었나? 유진은 살짝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 노래 알아요? 그녀는 조용히 기타를 집어들었다. 낡은 현이 뚱하고 울리자 만수의 눈동자가 조금 또렷해졌다. 이 노래 내가 부르던 건데. 그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떨림 없이 고요했다. 유진은 그 곁에서 살며시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진아, 넌 꼭 내 엄마 어릴 때 같구나. 그 말에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할아버지 노래 좋아했대요. 그 순간 만수의 표정에 잠시 온기가 비쳤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듯한 얼굴이었다. 유진은 몰래 눈시울을 훔치며 녹화 중인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 화면 속엔 치매라도 사랑은 잊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 자막처럼 떠오르는 듯했다. 다음 날 그 영상은 유진의 SNS에 올라갔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댓글들은 따뜻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사랑은 정말 기억보다 오래 남나 봐요. 그날 밤 유진은 창문 밖으로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다 기억할게요. 결정의 순간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다. 흐린 오후 요양원 상담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커다란 유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상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시설은 새로 리모델링돼서 깨끗합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요. 식단도 건강하게 구성돼 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에 얇은 종이에 감촉이 닿자 마음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 종이는 단지 계약서였지만 그 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듯했다. 한만수 님과의 관계는 따님이시죠? 네,
서명은 여기, 그리고 날짜는 오늘로 적어주세요. 펜을 드는 순간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아빠를 요양원에 보낸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펜을 움직였다.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졌다. 서명 끝에 마침표를 찍자 마음속에도 조용한 쿵소리가 울렸다. 상담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결정이세요.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위선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부탁드릴게요. 창문 밖에서 빗줄기가 길게 흘러내렸다. 그 빗방울이 눈물인지 비인지 그녀는 구분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허공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연은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엔 아직도 펜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엔 돌아갈 수 없는 결정이라는 말이 조용히 새겨졌다. 떠나는 아침 편지 발견. 그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길게 이어지고 지연의 손은 짐가방 위에서 한참이나 멈춰 있었다. 식탁엔 도시락통과 물병 그리고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의 짐처럼.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행을 기다리지 않았다. 엄마 정말 오늘 가야 돼? 유진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문 앞에선 남편 정우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자동차 키가 쥐어져 있었다. 출발하자. 비가 더 세지기 전에. 지연은 아버지 방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만수는 낡은 외투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지연아, 오늘은 어디 가냐? 금방 올 거예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지으려 애썼다. 짐을 챙기던 중 서랍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연한 갈색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연에게 내가 나를 잊더라도. 지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이 떨린 흔적이 그대로 남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먹이 번지고 글씨가 비뚤었지만 그 안의 문장 하나하나는 선명했다. 지연아, 내가 태어나 처음 내 손을 잡던 날, 그 작고 따뜻한 손의 온도를 아직도 기억한다. 아빠가 기억을 잃어도 그 온도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나를 떠나보낼 때 죄책감 갖지 마. 그건 내가 나에게서 배운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니까. 글씨를 따라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는 천천히 젖어들었고 그 눈물 위로 잉크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걸 언제 쓰신 거예요? 방 안엔 대답이 없었다. 대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문 밖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준비됐어? 지연은 천천히 봉투를 접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아직. 그녀의 눈빛은 결심과 혼란이 뒤섞인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편지에 무게 가지 말아요.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와이퍼가 유리창 위로 빗물을 밀어낼 때마다 짧은 순간 세상이 잠시 보였다가 다시 흐려졌다. 운전석에 앉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은 지연은 양손으로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종이는 이미 눈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표지판에 적힌 노인 요양센터라는 글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글씨를 되새겼다. 내가 나를 떠나보낼 때 죄책감 갖지 마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짓눌렀다. 정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깨어졌다. 우리 가지 말아요. 정우가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천천히 멈추며 와이퍼 소리도 멎었다. 뭐라고? 아빠 보내지 말아요. 지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아빠가 기억을 잃어도 우리는 아빠를 기억하잖아요. 정우는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뒷좌석에 유진이 훌쩍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집으로 가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 정우는 방향을 돌렸다. 차는 요양원이 아닌 다시 집 쪽으로 향했다.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대신 함께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조용히 채워갔다. 다시 집으로 작지만 평화로운 일상. 집으로 돌아오던 길,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정우는 그 미소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도착한 집 앞 만수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가족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벌써 다녀왔냐? 그의 말투엔 아무 의심도 없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소박한 반찬이 놓였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TV에서는 옛날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유진은 기타를 꺼내 들었다. 할아버지 고향의 봄이에요. 만수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부드러웠다. 유진이 따라 부르자 정우도 조용히 손뼉을 맞췄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래가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도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 아주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마지막 밤 고요한 작별. 늦겨울의 바람이 유난히 잔잔하던 밤이었다. 창문 밖엔 눈이 아닌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거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아버지 만수는 따뜻한 담요를 덮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이미 말수가 줄어 있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도 가끔 눈을 떠서 가족을 바라보곤 했다. 지연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가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아빠, 오늘도 유진이 노래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래, 그 노래 좋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햇살처럼 느리게 번져갔다. 유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잘 자요, 할아버지. 그녀가 방을 나서자 방 안엔 고요함만이 남았다. 정우는 살며시 조명을 낮추고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이제 푹 쉬세요. 그 말에 만수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맑아지는 듯했다. 지연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채 그녀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밤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편지가 남긴 것 기억보다 오래 남는 사랑. 며칠 뒤 지연의 집 거실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다.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라 슬픔 대신 고요한 평화를 감쌌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지연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의 한만수는 예전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이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단상에 올랐다. 그 편지는 바로 며칠 전 서랍 속에서 발견된 그 낡은 봉투였다. 미처 첫마디를 읽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이 쉼없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지연아, 내가 나를 떠나보낼 때 죄책감 갖지 마라. 그건 내가 나에게서 배운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니까.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고요해졌다. 대화 없이 훌쩍임만 그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는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 문장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연아, 너는 내 손을 잡던 아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 대신 아주 잔잔한 미소였다. 며칠 후 지연은 요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녀의 손끝엔 아직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봄 햇살이 다시 비쳤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깨우는 듯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사랑은 진짜 잊히지 않네요.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천천히 클로즈업 된다. 젊은 아버지, 어린 딸, 그리고 그 웃음.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